주식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장주의 미래는 향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게 도움되실 겁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제일 대표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채권 ETF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한국의 중장기 국채가 한국의 중장기 국채. 일단 먼저 1순위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1순위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한 4분기, 4분기 좀 뭐 11월, 12월 되면은 미국에 10년 국채 내지 20년 국채 ETF를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TLT는 20년 이상이고 IEF는 10년짜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주식처럼 캐피탈 게인을 크게 보실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그 초장기 국채 20년 네. 이상짜리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게 초장기 국채를 들어가면 주식 못지않게 예리한 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년짜리 이상짜리 국채만 잔뜩 들어있으면은 금리 1% 떨어지면 절대수 20% 오르고 금리 2%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저 40% 오르는데, 근데 내년에 글로벌 경제를 예했을 때 둔화되거든요. 거의 네. 글로벌 IB들 포캐스트를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금년에 한국 포함해서 미국이 GDP 성장을 다 이렇게 둔화돼 있어요. 근데 CPI, 물가는 조금은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네. 물론 대다수의 글로벌 전망은 금년 물가 수준보다 다 떨어질 걸 전망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주고 물가가 떨어질 걸 생각하면 무조건 국채가 답입니다. 네. 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이나 BOK가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고 연말에 스탑, 그리고 내년 초반에 스탑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들어가고 뭐 이런 순서로 들어갈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한 1, 20% 확률은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뭐냐면은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가 안 잡힐 여지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변수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시 확전이 되거나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만은 러시아가 뭐 폴란드 같은 걸 한번 다시 때린다든지 네. 이런 확률 개연성도 있으면 그러면 확실한 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가면은 성장률은 둔화가 되지만은 네.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국채 들어갔을 때 리스크가 뭐냐면 현재 그보다 계속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게 리스크인데, 이럴 확률도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한 1, 20% 우리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만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가정하면 TLT 같은 거 투자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혼나실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 1% 뜨면 절대수 20% 깨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물론 그거 제가 메인으로 보는 전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1, 20%의 리스크도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해지도 좀 염두를 좀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 해지하는 거는 개별 국채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개별 채권을 아니면 표현이 그런데 그냥 바인 홀드를 하면 그 리스크를 해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ETF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아무튼 그런 고민들도 좀 가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초단기 국채를 들어가시는 거는 그런 리스크에 좀 노출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도 매크로 봐가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채권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려면 어떤 좀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식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채권시장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채권시장을 보라는 거는 채권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채권 투자하면 좋지만 채권 투자하지 않고 내가 주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채권 시장을 반드시 봐야 된다. 우리가 강을 항해를 해요. 그럼 배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배가 있고 채권이라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같은 배 안에서 옆 사람한테 물어요.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면 이 배 안의 사람들은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멀리 볼 수 있고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별반 차이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는 뭐냐면 주식 꼭지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 여전히 주식 할인 이번에 너무 싸니까 좋다고 이런 피드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월드 안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옆배, 채권시장 배에서 이 주식이란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정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전 여러분들한테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 꼭 확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롱듀레이션 자산, 롱듀레이션 자산을 얘기하잖아요. 롱듀레이션 자산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 저금리 수혜 줍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금리가 낮은 저금리 롱듀레이션 자산은 성장주고 숏듀레이션 자산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자산 그게 가치주거든요. 네. 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금리가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롱듀레이션 자산 깨집니다. 반면 숏듀레이션 자산 버틴다. 네. 다시 정리하죠. 최근에 미국 국채 그 나스닥이 다시 크게 리바운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세히 보세요. 미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 어떻게 되는지. 10년 국채 떨어지면 올라가요. 그러면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나스닥도 힘들어질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할게요. 실질 금리. 미국 10년망의 실질 금리와 성장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네. 성장주의 미래는 미국 10년망 실질 금리의 향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게 도움되실 겁니다. 네. 결국 나스닥 찐반등이 아니냐, 테슬라나 애플 오를까 말까 내릴까, 이거는 미국채 10년물의 실질 국채 금리 기준으로 꼭 판단하셔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미 어차피 주식 갖고 계시니까 주식, 채권, 자산 배분 어떻게 하라고 좀 조언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결론부터 참 어렵습니다. 예. 백지 상태면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백지 상태면은 뭐 이론적인 자산 배분이 있죠. 예를 네.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안전자산 채권 비중을 더 키우시고 주식은 비중 좀 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기간. 투자 기간을 길게, 표현이 그런데 존버를 할 수 있으면 주식 비중 키우는 거고, 존버가 어려우면 좀 안전자산 비중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성향. 나는 기대 수익이 한 10% 내외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 비중을 키워야 되는 거고, 야, 그거 갖고 성이 차? 30에서 한 50 이상 기대한다 하면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고, 사실은 최적의 절대적인 자산 배분 비중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각의 처한 상황들, 나이라든지 투자 가능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본인이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 배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매크로. 결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린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결국 여기서 답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야, 바닥 찍었어. 지금 분할 매수해. 그러면 당연히 주식 비중 요즘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경기 침체 시작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시장 보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미 지금 시장이 돌아설 때 최근 반등 기준을 보면은 패드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정책 금리 우리 예상한 것만큼 못 올릴 거고, 그리고 조기에 금리 인하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3.5는 한 4%까지 올려야 되고, 그러면은 분명히 경기의 충격파는 생각보다 더 클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한 힌트는 뭐냐면은 FRB가 금리 인상을 하면요, 거의 10중 8구 경기 침체 들어갑니다. 뭐 지난 한 20년 동안 뜯어보면요, FRB가 금리 쫙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고원 있다가 일정 시간 다음에 금리 인하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금리 쭉 올리고 플랫해지고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떨어지기 직전부터 요 떨어진 다음에 직후에 경기 침체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통상적으로 그때가 다른데 평균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너무 선제적으로 가는 거는 너무 좀 빠르지 않나 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보면은 국채 가격과 주식이 같이 빠졌잖아요.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주식 올라면 국채 가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잘하면 내년에 둘 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은 국채 가격도 가격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장주도 좀 올라갈 여지도 있고, 약간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정통적인 방식으로 어떤 올라가는 순서가 좀 바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분들이 뭐 미국장에 투자하면 그래도 장기 우상을 한다. 담으시는 게 또 TQQ나 SOXL 같은 뭐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좀 담으시고 계세요. 이 좋은 ETF 결국 판단을 하려면 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액티브 펀드니까 나름 그네들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매크로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스타일이나 섹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데,
ETF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이 결정해야 될 변수가 더 많은 거죠. 시장에 대한 판단도 더 많아야 되고. 예. ETF부터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숏텀 매매,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지양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잖아요. 방향에 뱃을 하는 것들이 TQQ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처럼 매크로 예측이 어려운 건 함부로 하시면요.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내가 틀리더라도 그냥 쭉 들고 갈 수 있는 ETF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저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버스를 할 거면 국채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국채는 장기로 끌고 가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ETF는 인덱스 펀드라서 딱히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ETF, 주식 ETF가 매크로에 지금 부합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론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장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장 많이 빠져 있고 변동성은 커질 것 같고 방향성은 잘 모를 것 같고 이럴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 헤지펀드가 좋거든요. 예. 헤지펀드는 좀 달리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롱숏이라고 얘기하고 롱숏은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가 어떤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디퍼런스에 투자하는 겁니다. 디퍼런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개별 섹터나 종목 간의 편차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자, 표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나 장이 쫙 날아갈 때는 뒤에 돈의 뒷바람이 불기 때문에 옐로우칩이나 블루칩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디퍼런스가 안 벌어져요. 네.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시장에 크게 방향 안 가지만 이 안에서 편차 쫙 벌어져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롱숏 펀드, 주식 롱숏도 있고 채권 롱숏도 있고 글로벌 매크로 롱숏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디퍼런스에 투자해야 될 타임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이 예를 들면 완전히 베어마켓으로 가더라도 성과 잘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경기 침체나 변동성 커진 사이클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펀드들 수익률 상당히 좋고요. 금리 연초 이후에도 한 20-30% 있는 올라간 것들도 꽤 많습니다. 이건 좀 공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결국 액티브 스타일, 액티브 중에서 액티브 헤지 펀드 스타일로 이런 롱숏 전략을 거는 게 최근같이 지수는 내려있고 방향성은 잘 모르겠는데 변동성 커진 상태의 시장에 잘 맞는 상품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광성 기자였고요. 마경환 대표님의 또 채권 투자에 관한 얘기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